본부장이 말한다. 조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4가지인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뭐 대체 불가능한 인재.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 그 직원들한테 참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를 대신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잘리기 싫으면. 잘리기 싫으면. 원래 이제 있는 사람한테 주로 했던 얘기인데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예전에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만들어내길 바랬는데 요즘에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그냥 아예 뽑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부터. 근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얘기긴 해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기업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대체 가능한 사람이 많길 더 바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여서 실제 들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팀장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없이는 안 돼 라는 사람이 되기 위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4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뭐 요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즉 말하자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속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화두를 하도록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명제는 First Mover의 베네핏입니다. First Mover의 베네핏,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면은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위를 접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좋든 안 좋든. 근데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이득. 홍보할 때 우리가 세계 최초야, 막 이런 거. 맞아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왜? 직장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야, 우리 조팀장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거고, 지금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First Mover의 베네핏을 가지려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짜잘하게 보면 뭐 회사 청소라던가 주변 정리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직무적인 건가요? 사실 되게 포괄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직무가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해도 사실은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시키지 않는 이상 그 직무의 전문성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대기업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직무, 아주 진짜 이 사람이 컴퓨터 그래픽 중에서도 정말 이걸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뽑지 않는 이상 대부분 우리가 공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뽑히지는 않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남이 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라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남이 원래 가 있는 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원래는 벤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벤처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 취업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되게 의심스러울 거예요. 뭐 이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록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월급 주는 대로만 할 거야 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80%. 받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 느낌은 얘기는 안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 보여요. 그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퍼스트 무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one step ahead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발 앞서다가 있는 사람, 한 발 앞서다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irst Mover의 베네핏을 항상 지향한다는 말을 실제로 쓰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왜 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까? 이미 미리 단어를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making money.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만들다가 아니라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의심할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채라는 것은 사무직이라든지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 뭐 생산직이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약간 자기가 인텔리전트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뭐 금융 뭐 이런 거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또는 뭐 해외 투자하고 이렇게 본인이 뭐 어디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만 이게 고정관 이것도 또 일종의 고정관념이에요. 길거리에서 장사하면 안 되나요? 되죠. 풀빵을 팔아도 되고 붕어빵을 팔아도 돼요.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돈벌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악정구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올라간 기업들이에요. 아마 초창기 창업주들은 상당히 고전했을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막 그 팔찌 주워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도 많고 뭐 탄피인가요? 총알 탄피 6.25 때 총알 탄피를 주워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뭐 무슨 알루미늄 회사를 만들고 이런 분들도 많고 지금의 대기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에 대해서 나는 정말 깨끗하고 딱 정해진 규격대로만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메이킹 머니 돈을 버는 거는 어떤 돈을 버는 것도 난 좋아.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돈을 버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의 후보자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커리어, 조 팀장은 보통 우리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커리어 우먼. 네. 또는 우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 여자들이 좋아하죠. 네. 근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사실. 왜? 저도 이상하게 이렇게 여자들이 성공하는 이런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신선해서 그런 거. 네, 뭔가 이렇게 좀 신선하고 시크해 보이더라나? 근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가 아마 저는 커리어를 말하는 가장 잘 얘기해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커리어 우먼에 대해서는 조 팀장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좀 고정관념인데 이렇게 딱 단발에다가 늘씬하고 치마는 반까지 오는 거 입고 가끔 이제 원피스에 재킷 같은 거 입으면서 좋은 백에 구두에 서류 이렇게 살짝 들고 있고 그렇지. 말할 때는 여기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정관념인데 풀테이스 쓰고? 네, 그게 좀 드라마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커리어 우먼 하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왠지 FBI의 스컬리 요원이 연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커리어 우먼이든 커리어 맨이든 커리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얘기해 줄게요. 커리어라는 거는 직업적 사명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직업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선상에 대한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라는 게 뭐냐면 거기는 어떤 돈 얘기가 안 나와요. 뭐 돈 얼마나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메릴 스트립. 하지만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영화에서는. 메릴 스트립을 보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다 쌓아왔던 부와 명성을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뉴스룸에 대해 생각도 똑같은 거죠. 제가 갖고 있던 뭐 부와 명예 별거 없지만 이거를 뉴스룸에 갖다 바치겠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직업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이 안 가졌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직업을 가지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조직이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수많은 리스크가 많아요. 이게 사실 왜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느슨하게 만들어진
구조물과 똑같아요. 확 불면 날아가는데 유연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구조물 있죠. 이런 구조물. 근데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되는 구조물. 이런 구조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잔존해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리스크고 다 리스크, 내부적 리스크, 외부적 리스크가 다 있죠. 근데 그 리스크에서 가장 힘든 리스크가 뭐냐면 조직 내부에서 오는, 조직원에서 오는 리스크예요. 예. 사실은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조직원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90년대 말에 베어링 뱅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투자은행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는 잘 알아요. 그때 저희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때 이제 회사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때 아주 유명했어요. 베어링이라고 233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근데 ING에, 네덜란드 회사죠. ING에 1파운드에 팔렸어요. 왜요? 손실을 무려 한 사람이 닉 리슨이라는 20대 청년인데 직원 한 명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개인 부조리를 일삼아서 13억 파운드, 당시 돈으로 2조 2,500억 라는 손실을 했어요. 당시 돈으로 95년도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년 후니까 2조가 뭐 한 20조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혹시 그 막 일부러 계좌 여러 개 만들어서 손해본 통장 빼내고 어떻게 이거 해봤나봐요? 그거 그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회사는 알았어요? 처음 듣는데 그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 회사 맞아. 이름이 베어링인지 몰랐어요. 맞아요. 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막 회사에 총망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되게 훌륭한, 여러분들 되게 훌륭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막 추앙받고 연봉 고액의 수십만 파운드 연봉과 보너스를 받으면서 고수익을 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자만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갑자기 신의 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조직 내에서. 그러면서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순시이 나니까 계좌를 숨겼어요. 회사 내에서. 숨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실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 계좌에서 손실이 나는 줄. 회사에서는 오히려 보너스 줬다 하더라고요. 계속 보너스를 줬어요. 계속 수익밖에 안 되니까. 알고 봤더니 회사가 모르는 계좌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었고,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5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13억 파운드, 2조 2,500억의 손실을 내서 회사가 한순간에 쪽박을 쳤습니다. 잘 살고 계실까요? 이분은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빼돌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분인 같은 분이 돼서 돈을 많이 빼돌리셔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나는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 삼성 현대를 들어갈 거야, SK를 들어갈 거야라고 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제 탓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미 회사도 진화했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두 번 안 하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은 뭐가 없었던 겁니까? 닉 리슨은 뭐가 없었던 거죠? 직업적 사명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커리어는 직업적 사명감이다. 이걸 가져주셔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Bigger than before. 홍보이시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어떻게 커져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갈궈봤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갈구고, 조 팀장이 만약에 제 밑에 들어왔으면 아마 이렇게 웃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뭐 지금도 제 밑이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조 팀장한테 갈굼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경영 효율화, 어떤 조직이나 점포를 효율화시키고 뭔가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팀장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텔레비 보면 영화가 참 망친 게 많아요. 그러고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이거 막 개선시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도 그렇고 막 새파란 본부장이 가가지고 막 뭐
막 개선시키고 하잖아요. 네. 막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막 그쵸 막 울고 있는 뭐 주방장의 눈물을 닦아주고 갑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이 오르고 막 이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신입사원으로서요?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뭐 네가 어느 점포에 잠실점에 가서 경영을 한번 효율화시켜보고 문제점을 개선해보게 사장이 막 그랬다. 처음에 열정에 불타서 왠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4학년 때 취업 준비생으로서 들었던 이야기는 너가 가봤자 회사에서 바뀌는 거 별로 없다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입사원이 들어감으로써 회사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하다못해 팀원들끼리 분위기가 그래도 파릇파릇한 신입이 오면 조금 밝아지거나 이러긴 할 것 같은데 신입사원 자체가 영향력은 별로 못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기업이 신입사원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 쪽은 많이 기대한다고 들었어요. 기획도 그렇고 신입사원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가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커요. 왜? 지금 조직이 많이 복지부동돼 있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딘 조직의 효율성이나 경영 이런 질문을 솔직히 면접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조직의 효율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점포의 효율을 당신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막 집단 토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감이 없잖아요. 조직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참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언페어한 게임 같아요. 자기는 회사에 있어보면서 치운 질문을 한 번도 기업생활 안 해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질문하면 얼마나 그게 언페어예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진짜 괜찮은 발상 나오면 가져가고 자기가 가져가면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 효율이라는 거는 이전보다 커지는 거예요. 효율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전보다 규모나 매출이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효율화라고 하면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거. 그거는 비용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거죠. 비용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매출과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경영 효율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제가 들어가서 이 점포가 2배, 3배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의외로 그거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스마트화라는 것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니까 효율화라는 생각을 자꾸 드니까 스마트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조 팀장이 워낙 똑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지방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first mover benefit 뭐라고 그랬죠?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making money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고 커리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직업적 사명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직업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bigger than before 뭐죠? 이전보다 크게 만들겠다. 이 말이 참 유효합니다. 왜? 이거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저는 사내 갑질을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정말 듣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이전보다 조직을 크게 만드는 사람을 조직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처럼 보이고 실제 들어갔을 때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는 거다. 정보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